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13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 왔다. 지진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가 일본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 건설도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본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전문가 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 작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신작가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검색을 해봤더니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도 출판을 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출판했습니까? 예,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그 일본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그럼? 많이 팔렸습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상 외로. 오. 들어가시면은 일본 아마존 쪽에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댓글이 악플이 쫙 달려 있어요. 악플이요? 네, 악플이. 그 책 카버를 보니까 그 얼굴에다가 마스크 한 뭐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게 처음에 그걸로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종 들고 있는 사진으로 좀 바꿨습니다. 개 사진이 있고 개 사진 앞에 이렇게 종 들고 있고. 그 일본에 혐한파들이 많아요? 일본에 아무래도 좀 혐한 정서가 강하긴 하죠, 일본에. 특히 이제 좀 연령이 있는 그러한 일본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일본에서 좀 얕잡아 봐서 그러는 건가요? 좀 그런 게 좀 있죠, 아직까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도 그러고 또 인정하지 않아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 80년대, 90년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또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그 정도이겠거니 하고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지금 1인당 GDP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섰죠. 그리고 그 실질 소득도 일본보다 더 높고 넘어섰고 이제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게 좀 두 분류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악플이 주로 달렸어요? 일본에다가 출판했을 때. 아, 뭐 말도 안 되는 뭐 거짓말이다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일본의 뭐 역사적인 부분 또 아니면은 또 일본이 이제 그 역사 왜곡하는 것들 뭐 위안부라든가 진영공이라든가 좀 이런 내용 민감한 내용들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일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 거짓말이다 좀 그렇게 좀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많이 하세요? 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한번 가시면 어떻게 뭐 일본에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광을 가시는 건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여자친구를 사귄 게 일본인 여성하고 사귀고 아니 그런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셔도 되나?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일본인 여성하고만 교제를 좀 했거든요. 아이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일본에 자주 갔고 또 한 번 가면은 뭐 한 2, 3개월씩 있다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아, 일본 공부를 정말 진하게 하셨네요. 네. 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지인들도 많이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성향이 강하게 좀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좀 센가요, 그러면? 일본 여성하고 비교한다면 좀 세죠. 좀 센 부분이 좀 있죠. 그렇군요. 자기 성향 강하고 할 말 확실히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여성들은 좀 더 순하다고 해야 될까? 좀 남자가 하는 말에 좀 잘 따르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일본에 가면은 제일동포 분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동포 그 여성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제이동포 남성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네.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일동포 남성들은 뭐 한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아하. 일본인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일본인 남성들이 가부장적이군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그러면 좀 뭐라 그러나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일본하고 여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정하죠. 아, 잘 대해주죠 여성들한테. 그렇군요. 네. 친절하게. 아,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네. 뭐 가방을 이렇게 들어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일본 좀 남자들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또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 잘 챙겨주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가면 예. 물도 따라주고 뭐 이렇게 냅킨도 깔아주고 숟가락도 놔주고. 숟갈도 놔줘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일본 여성들이 감동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우 너무 고맙다고.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친절하다. 감동합니다. 그런 데서.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잘해주면은 일본 여자들이 감동하고 네. 또 일본 여자들은 그런 거에 리액션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인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맞아요. 크게 예. 놀라고 와 스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남성들이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본 여성들은 결혼해도 남자 월급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있대. 남자 월급을 잘 모른다고요? 예. 그거는 뭐 사람에 아닌가요? 따라서 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일본 이야기 그래서 청해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 대지진이 올 거다. 네. 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남카이 대지진은 그게 한자로 남해입니다. 아, 그걸 남해 이제, 대지진이요? 예, 남해 한자로 남해를 쓰면 일본식으로 난카이라고 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해 대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 남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큐슈까지 오키나와 네. 쪽까지 그쪽으로 이제 난카이라고 해서 예. 그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어허. 그쪽에서 대지진이 뭐 한 13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 왔다. 그럼 130년 전에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있었고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주기가 왔다라고 해서 좀 일본에서는 좀 그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주기가 왔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이길래 벌써 지금 그 겁을 먹고 그러나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좀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서 그 난카이 대지진만이 아니라 네.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면은 수도 직하 지진도 올 수 있다. 수도 직하 지진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도직.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 쪽에서 예. 정말 대규모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쿄에서 수도 직하 지진이 오게 된다면은 그 영향으로 후지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어이구. 그런 시나리오가 일본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직하 지진과 후지산 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직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가 서울을 동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도쿄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직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직하한다. 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예. 바로 수도 쪽에 그 지진이 떨어지듯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만약에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은 네. 도쿄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도쿄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대지진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수도직하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겠는데요. 네. 후지산 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용암이 그냥 솟아오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터지는 거죠. 야. 터지게 되면은 뭐 그 한반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좀 얘기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충격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 예. 경제적 피해라던가 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본 기사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네. 난카이 대지진하고 수도 직하 지진하고 동시에 일어났을 때 피해액이 2,411조 엔 정도 될 거다. 2,411조 엔.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GDP의 한 4배 정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 수도 직하 지진,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국가 소멸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뭐 주저앉는 거죠. 예. 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네.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네. 석기 시대로 네. 되돌려 놓겠다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지진이 터진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유. 와,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일본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일들입니까? 4, 5년 전쯤부터 한 5년 전인가쯤에 요코하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에 굉장히 많은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고무 타는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냄새가 도쿄까지 번지면서 도쿄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냄새가 왜 나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난 건 아니고, 근데 전문가가 말하기로는 이제 지각이 네. 마찰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이런 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하면서 꽤 크게 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고기 떼죽음. 일본 전국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해안으로 몰려오는 좀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에는 노토반도 대지진. 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노토반도 대지진 벌어졌고, 네. 노토반도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 지진이 워낙 커서 그 지반이 융기해서 네. 일본의 그 국토 면적이 네. 넓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 2024년 1월 1일에 벌어졌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지방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다발해서 네. 좀 크게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계속 그리고 작년에는 타츠키료라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본 미래, 그 만화가가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하는 만화를 쓴 작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제 그 작가가 작년에 7월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 네. 그러한 말을 해서 일본에서 또 크게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고, 그게 일본만이 아니라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 꽤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돼서 뭐 홍콩이나 네. 뭐 대만이나 이쪽에서 일본 가는 그 관광객들이 네. 7월 달에 가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항공편이 그것 때문에 또 그 감소하고 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 작가가 그 동일본 대지진을 네네. 예언했다, 딱 맞췄다. 그것 때문에 네. 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와,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면 정말 한반도도 영향을 받겠는데요. 한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정말 크게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한반도의 위치가 몇 센치 정도 움직였다고 하니까, 예,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온다고 하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확실하게 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일본 바다 속에서 이렇게 지각판이 서로 다른 지각판이 서로 연결돼 있는 모양이죠. 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 계속 움직이고. 불의 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의 고리. 예. 예, 그게 이제 딱 일본 그 열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쯤에 네. 이제 30년 안으로 이러한 대지진, 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지진이 올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기존에는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휴. 80%다. 네.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지진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저렇게 뭐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구도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뭐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 뭐 똑같죠.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이 더 심각하죠. 네. 출산율이 더 낮으니까 네. 한국이. 예. 네. 근데 일본도 뭐 그 인구 소멸 네. 때문에 뭐 굉장히 크게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뭐 일손 부족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네. 굉장히 많이 대거로 예. 일본에 좀 들어오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법률도 바꾸고 네. 좀 시스템 정비도 하고 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방, 그 일본 그 지방의 소도시들 가보면 대부분 다 노인들이더라고요. 아,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런 데는 뭐 이제 관광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네.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관광 쪽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네. 뭐 관광지가 아니고 네. 관광객이 안 오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또 활기가 넘쳤던 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네. 시내 같은 데 나가 보면은 네. 다 셔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 좀 썰렁합니다. 좀. 정말 썰렁하겠네요. 네. 유령 도시 같은 느낌. 예, 딱 그런 거. 유령 도시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리고 빈집도 많이 보이고요. 아, 네, 좀 주변으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빈집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폐가들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스마트 다운 사이징 뭐 그런 정책을 펴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심 쪽에 이제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끔 좀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넓게 아니라 이제 좁게 아, 이제 압축시켜서 네. 좀 뭐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전 같았으면 쫙 사람들이 퍼져 살았는데 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네. 중심지에 모여 살자. 네. 아무래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가운데로 압축시킨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스마트 다운 사이징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러한 뭐 정책들은 뭐 한국에서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네. 폐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일본을 보면은 뭐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이 좀 예. 미리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우리가 보고 참고할 만한 하죠. 예.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일하죠, 일본에. 네. 도쿄만 가더라도 예. 제가 도쿄 시내 돌아다니면은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중에서 일본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쿄에서. 그럴 정도입니까? 네. 전부 다 그 동남아시아나 네. 남아시아 쪽 네. 그쪽 계열의 그 외국인 뭐 유학생이라던가 네. 좀 이러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베트남이라든가 뭐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고 네. 인도, 파키스탄 좀 이런 쪽 사람들 많이 있고. 네. 그렇군요. 네. 그 인종 갈등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좀 배타적이고 좀 그런데. 글쎄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쪽 나라에서 본다면은 네. 엘리트입니다. 아.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일본어를 일본인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면 네.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엘리트들이라서 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일본에서 본다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서 베트남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아.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는 예. 중국인을 제치고 현재 베트남인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이 지금 중국인이 됐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서 좀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고 좀 이러한 것들은 좀 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좀 일본에서는 좀 고용주들이 뭐 함부로 하고 뭐 그런. 네, 일본에도 똑같이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슬림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나 봐요. 일본 사회에서.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지금 일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 표가 일본에서 이슬람 교도의 인구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 뭐 얼마 없던 게 굉장히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급격하게 있는데 늘어나네. 예, 2024년도에는 4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가 일본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좀- 예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 기사 제목만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 급증 164곳 4반세기 만에 9배 600명이 블루시트로 공원 점유 예상을 뛰어넘었다. 블루시트가 뭐예요? 이거 다음 사진을 좀 보면서 네. 말씀해 드릴게요. 모스크가 164곳이 넘습니다. 일본에. 와. 이게 지금 공원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돗자리죠. 예. 예, 이거 뭐 천막 같은 거 예. 깔고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이게 모스크가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이 공원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옆쪽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스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와. 그 옆에 공원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일본의 모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와,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또 예. 영상을 좀 볼게요. 예.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다음 영상인데 예. 지금 이 영상은 효고현의 예. 히메지성 앞입니다. 굉장히 예.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히메지성 앞인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다. 네.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좀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하고 예. 또 스피커가 동원되고 예. 또 큰 소리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 네. 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마찰이 또 일어나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난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남의 나라 뭐 그 다른 사람들 종교를 문제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으면 보기도 좀 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죠. 예, 주민들이 뭐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은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예. 더 심각한 거는 좀 이슬람 문화와 일본 네. 문화가 충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99% 화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군요. 100%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을 해라. 그래서 대도시는 거의 100% 화장을 하는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게 무덤을 만들 곳이 부족하니까 이제 매장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화장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러면서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건 정말 큰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일본 실정법하고 안 맞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이거는 뭐 일본의 문화하고도 맞지 않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걸 매장하게 되면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이러한 무덤이 모여 있는 그 공동 묘지가 형성이 되면 이건 혐오 시설이다. 네. 그러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이러한 무슬림들을 위한 공동 묘지 건설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스크 건설도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예.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건설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주민들이 모스크를 건설하는 그 공사 현장에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또 가고 또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예,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일부러 갖다 놓는 일부러. 거죠. 네. 그 정도로 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지가 많지 않으니까 않죠? 예, 이 정도로 뭐 세력화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긴 우리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인력을 조선족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러시아 쪽 고려인 분들이나 좀 우리 뭐 동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인력을 채우고 있으니까 좀 일본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네. 와, 일본에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네.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또 뭐 종교 차별한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죠. 일본 사회에서는. 예. 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일본 사회에 잘 녹아든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일본의 문화를 거부하고 어허.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참. 이번에는 이제 일본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아주 우습게 알았었잖아요. 그 그렇죠. 요즘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삼성폰만 하더라도 네. 그 흐름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한국 전자제품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삼성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내놓고 일본에 진출했을 때 네. 이제 삼성이라는 로고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네. 쫄딱 망했죠. 아하. 그래서 그다음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삼성이라는 로고를 떼고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삼성을 떼버렸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몇 년 전에 다시 삼성 로고를 붙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안정적으로 계속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일본에서 판매된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삼성폰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드로이드 중에서는 이제 삼성이 1위를 한 거죠, 일본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네.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시내 돌아다녀 보면 애플 스토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폰을 많이 쓰는. 애플의 그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처음에 그 일본 통신사들이 네. 공짜 폰을 풀었어요. 애플. 아이폰. 아, 그렇군요. 예, 공짜폰 무료로. 아무래도 아이폰이 스마트폰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 네. 이제 선점한 그러한 그 효과도 영향도 크고 일본 통신사들이 또 이제 영원폰으로 또 풀어버린 네. 또 이것도 크고 그러니까 선전 효과 때문에 저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아이폰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아이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일본. 예. 50%가 넘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삼성이 그런데 이게 팔리기 그런 시작했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네. 나머지 50%의 파이가 정말 많은 안드로이드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네. 삼성이 1위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점점- 구글 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 일본에서는 이제 뭐 소니도 있고 네. 뭐 그 쿄세라라는 회사도 스마트폰을 쿄세라. 만들고 예, 예.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는 중국 폰도 많이 팔립니다. 아. 뭐 샤오미라든가 그렇군요.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폰 많이 팔리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삼성이 1위를 한 거죠. 예. 그렇군요.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건 진짜. 네. 놀랍네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네.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입니다. 근데 또 일본 보면은 네. 일본 전자 회사들
다 망했잖아요. 예. 소니 망한 거 보면 참 안 믿어져요. 그래서 소니는 지금 봤을 때 전자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예. 소니가 지금 만드는 거 보면은 TV 정도? 카메라. 소니 카메라도 뭐 그런데 뭐 주류는 아니니까 지금은 카메라가. 아, 그렇습니까? 네. 컴퓨터도 사업부를 분리해 버렸고 예. 소니는 주력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회사가 됐군요. 지금은 뭐 더 이상 이제 소니를 전자회사라고 보는 사람이 없죠. 네. 뭐 잘 나가도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예. 뭐 토시바라든가 다 망했어. 다 예. 이제 중국 기업이 인수하거나 이제 대만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가전 그 판매점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빅카메라든가 요도바시 카메라든가 네. 그러한 그 판매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일본에 간다 그러면은 그러한 매장에 가는 게 필수 코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러한 매장에 가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딱 들어가면은 전부 다 중국 제품이에요. 아. 이제 일본의 그 대기업 전자 대기업들이 다 중국이나 대만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그쪽 물건들 아니면은 뭐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같은 네. 그러한 제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주로 전부 다 한 90%는 중국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일본 회사들이 왜 이렇게 다 망했어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망한 거죠. 아. 예. 아날로그에 집착하고 이제 장인 정신 이게 빨리빨리 좀 변해야 되는데 하던 거 계속 그냥 예, 그거에만 그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파고들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망해버린 거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자 매장에 가면은 뭐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뭐 TV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전화기, 스마트폰하고 TV, LG TV 판매하고 있고 삼성폰 판매하고 있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가운데서 삼성폰이 1위 했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못 바꾸나 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좀 아날로그화에 좀 뒤처진 근본적인 원인이 좀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청에서 이제 아날로그를 이제 뒤집어 엎고 네. 이제 IT화 하겠다, 네. 디지털화 하겠다라면서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뭐 주요 정책을 보면 딱 하나예요. 네. 마이넘버 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고 네. 이제 한국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기사가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청이 실시하고 있는 마이너머 카드가 일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은 성공했는데 왜 일본은 실패했나 이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 뭐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처럼 스마트폰으로 뭐 모든 거를 처리한다든가 그 은행 뭐 송금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긴 한데 네. 좀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그게 한국처럼 일상화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하나로 뭐 세금도 내고 네. 뭐 신고도 하고 뭐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세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러한 관공서 같은 업무를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에서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네, 네, 네. 네이버가 개발한 인스턴트 메시지 주고받는 그 메시지 그 앱이 라인인데 예. 일본에서는 주로 라인을 사용합니다. 네. 네이버가 개발한 아. 라인. 일본 뭐 그리고 대만 태국 네. 뭐 이쪽 나라들은 라인을 사용합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하고 일본하고 꽉 잡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라인을 통해서 좀 공공기관 업무까지 보고 있어요. 예. 일본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라인을 뺏어갔잖아요. 라인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뺏어갔어요? 강제로 국유화 시켜버린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최근에 네. 일본 정부가 이제 그 라인이
야후 재팬 네. 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반반해서 네.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 정부가 한국과 떨어져라. 그래서 이제 운영진을 이제 한국인을 전부 다 내보내고 일본인으로 바꾸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지분을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제 일본 지분으로 완전 100%다 네. 하게 만들고 소프트뱅크 야후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국유화를 시킨 거. 국유화는 아니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이제 행정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안 믿어지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르노의 곤 회장. 예, 르노가 그 닛산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곤 회장을 이제 일본 사장으로 보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프랑스 정부가 네. 이제 닛산의 그 지분을 프랑스 쪽으로 전부 다 이제 네.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곤 회장한테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횡령이라던가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구속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도망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예. 그 나무 상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게 탈출을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일이 이제 라인 쪽에서도 벌어진 거죠. 네이버가 이제 홀라당 뺏겨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일본에서는 그런 걸 개발할 능력이 안 되고 없으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없으면은 네. 일본의 국가 그 행정마저 마비되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버의 라인이 행정 그만큼 전상망 같은 뭐 그런 것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라인 통해서 다 세금까지 내고 뭐 신고도 하고 전부 다 해버렸으니까 라인이 없으면 국가가 마비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본은 이걸 개발할 능력도 안 되고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뺏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아무튼 일본의 수준이 뭐 이렇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강제로 뺏어갈 수가 있지? 이거 예.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진짜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일본이 자동차도 뭐 자동차 하면 일본이었는데 네.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밀리나 봐요. 일본 자동차가 지금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토요타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혼다, 닛산 뭐 이런 예, 데들요. 적자 보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죠. 예.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를 안 해요? 네, 혼다는 전기차 포기했다고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네. 라는 거는 네. 앞으로 자동차의 그 시장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글쎄요. 뭐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전기차여야 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전기차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포기하겠다. 그냥 옛날에 멈춰 있겠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혼다는 지금 이제 과거 기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침울합니다. 토요타를 제외한. 네. 그런데 토요타도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그 전기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네. 굉장히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그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 자동차보다도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면은 네. 일본 자동차는 뭐 망하는 거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일본은 그냥 과거에 멈춰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남은 마지막 그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단 하나 남았는데 네. 이것까지 망하게 생겼다. 좀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GDP 1인당 GDP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본의 그런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이 그렇죠. 역전해서 따라가는. 그렇죠.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본은. 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버블 시대 이후로 네. 일본인들은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네. 또 세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임금은 그대로니까 예. 실질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더 힘듭니다, 일본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경제가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역전됐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 예, 1인당 GDP만 보더라도 네. 역전이 됐으니까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뭐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는 확실하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참 이 좋다 그래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는 거죠. 안 됐다 그래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들 팔고 있어요.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대요. 아, 예. 일본 편의점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일본 마트를 어디를 가든지 네. 뭐 한국 식품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라면 네. 뭐 예전에는 신라면 정도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한국에서는 진짜 뭐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좀 마이너한 그러한 라면까지 좀 일본에서는 팔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소주 네. 참이슬 뭐 네. 이런 것들 소주도 뭐 어디를 가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뭐 한국 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한국 네. 과자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좀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지인 중에 제일교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좀 운영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일본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팔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그 가게에 가야지만 한국 제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가게들이 일본 전국 지역 곳곳에 좀 있었거든요. 네. 주로 그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제일동포 분들이 그러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일본 편의점에까지 한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아. 너무 쉽게 그러한 물건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장사가 안 된다. 접어야 그런 되겠다. 한국 전문점이 필요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굳이 그러한 곳을 찾아갈 필요 없이 어디를 가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라면은 원래 일본 거였잖아요. 일본 거를 한국이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한류의 역량이죠. 한류의 역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라면 수출 그 판매 금액만 보더라도 네. 뭐 일본을 아득히 넘어서는 숫자니까 지금. 참 신기하네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삼양은. 그 일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데 그 아, 매운 걸 어떻게 먹죠? 매운 거 먹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좀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일본 라면 회사 네. 뭐 니신이라던가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네. 이러한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 제품의 컨셉을 그대로 카피하고 심지어는 포장지까지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네. 심지어는 제품 포장에 한국어까지 집어넣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 만들고 제품인 그랬는데?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반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돼버렸네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제가 그 80년대에 미국 유학했을 때 그때 네. 미국에서 라면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다 이치방 라면이었어요. 일본 거. 그때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산 라면이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미국에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나요? 하와이라던가 좀 이런 데 하와이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네, 갔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일본인들 이제 해외 여행도 안 합니다. 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본인들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말요? 보통 선진국 정도 되는 국가들은 여권 보유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예.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인들은 17%.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이 해외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네. 해외 여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유학도 안 갑니다. 너무 일본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좀 나가라 그러면서 돈까지 대주면서 이제 일본 젊은이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국가의 돈을 가지고 예.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 여행을 시켜줍니다. 와.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러한 그 위기 의식에서 좀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그러니까요. 여행 유튜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네.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본인은 반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하긴 생각해 보 옛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저학년 고 무렵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 이거 몇 년대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70년대이죠. 70년대.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깃발 하나 들고 가면 이제 뒤에서 일본 사람들 쫙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요정에 간다 그러고 뭐 그 당시까지만 한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많이 왔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 기생관광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 많이 갔지 그러면서. 그 행렬들이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부분 봤던 게. 남성들이 많았나요? 대부분 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당시에 그 통계를 보면은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 그 성비를 보면은 네. 남성이 한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반대였죠. 네. 지금은 대부분이 여성인데 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한국에 간다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 뭐하러 가지? 한국에 뭐하러 가는 거야? 좀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예. 몇 년 전에 네.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 최근에 일본에서 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거리로 나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와. 이제 일본 국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외 원정 여성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입국 금지당하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일본에서 충격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량한 일본 여성들까지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금지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 몇 명 정도가 경찰에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은 정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에. 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에 기생관광하러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일본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잡혔다 경찰에게.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일본이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네, 정말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정말 일본인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성인 그 AV라고 하죠. 그 배우가 홍콩에서 이제 매춘을 하다가 홍콩 경찰에 이제 체포당하는 그러한 일도 굉장히 여러 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좀 그러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네. 일본이 그러고 있네요. 이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일반적인 일본 젊은이들은 해외에 안 나가요. 유학도 안 가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네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동남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예. 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든 또는 뭐 이 동남아 사람이든 일본도 경험하고 한국도 경험하고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일본 차이는 어떤가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뭐 세계 탑 수준의 뭐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은 뭐 미국 땅을 전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일본인은 부자, 네.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나라, 뭐 기술의 나라, 네, 네. 뭐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예. 일본 하면은 하이테크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음식 먹으러 가는 나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아날로그의 나라가 됐고 예.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먹는 나라, 네. 아날로그 감성 느끼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됐어요. 일본은. 예. 그리고 뭐 일본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네. 예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고 네. 한국인들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네. 한국 한류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예. 보여드리고 싶은 네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그림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코로도망이요? 코로도망? 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28년에는 약 53조엔이라고 예상. 예. 이라고 글이 써져 있고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네. 2028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53조. 알록달록한 거는 일본 상장 기업에서 상위 100개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일본 회사 100개를 합쳐도 삼성 한 개사 영업이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한국이 이 정도냐. 네.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에 그 반도체 네네. 그 영향을 받아서 예. 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건데 네.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있다. 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합치면은 네. 일본 100개사를 합치어서 이 두 개 100개사를 합쳐도 이 두 개 회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겠네요. 절반도 안 되겠네요. 예, 절반도 안 되죠. 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보면은 요렇게 좀 많이 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요타입니다. 아, 토요타는 조금 토요타가 크구나.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아. 토요타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거죠. 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정말 충격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TSMC 그 공장을 쿠마모토에 네.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제1공장 지금 만들고 있고 제2공장 또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
그 정부가 나서서 일본 대기업들 한 8개 기업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또 지금 네. 새 회사를 세워서 이제 반도체 만들겠다. 네. 2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하면서 네. 또 이제 그거를 또 공장을 만들고 있고. 예.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유노가미 다카시인가 하는 그 일본 반도체 전문가 그분이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림도 없다, 못한다, 뭐 그렇게 아예 예. 비관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예, 못한다고 이야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TSMC가 정말 일본에 고마운 게 예. 이제 쿠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네. 그 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아. 그와 동시에 일본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아,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군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반도체 학과가 생기고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이제 좀 육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TSMC 공장이 들어서면서. 야, 참 정말 안 믿기는 일이에요. 그냥 보고 있어서 안 믿기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일본이 반도체 최고였잖아요. 시장 점유율 80%막 네. 이랬는데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뭐 그러니까 예, 와. 쪼작 망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영향이 좀 크죠, 그 미국이 당시에. 잡아챈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이 워낙 잘했으니까 또 예,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기술 개발 또 해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제 일본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쿠마모토 TSMC 공장에 네. 이제 그 사원 식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원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는 거 음식 조리 예. 네. 그 식당에 취업하기 원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취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TSMC 공장 그 조리실 예.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네. 시급이 2,000엔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000엔. 이면은 뭐 한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거 시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 그건 잘 받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TSMC가 일본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일본,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었는데 우리 어떻게 한국도 보면은 일본 식민지였고. 예, 그렇게 보면은 진짜 반대되는 현상이 네, 또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대만 역전이 다 입장에서 되는. 봐서도 네.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박물관도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잘 운영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잘 나와요. 한 2년 전쯤에 네. 도쿄 국립박물관 관장이 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돈을 안 준다예요. 박물관에요? 네.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네. 그러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고 네.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러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정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런? 그러면서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박물관 운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이것에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네. 지금 좀 여러 곳에 사용해야 될 돈들을 네. 방위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방위비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당시에 키시다 정권이 처음으로 일본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28년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타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네. 이걸 앞당겼어요. 올해 안으로 2%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키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이후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일본 부채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GDP의 뭐 2배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는 올려야 되겠고 네.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서 좀 써야 되는 돈을 끌어다가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 이제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돈들을 네. 방위비에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러한 곳에서는 좀 여유롭지 못하게 네.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이 참 그런 사정이 있군요. 이게 이제 군사비까지 지출을 늘려야 되니까 네. 경제 규모는 안 커지는데 아무래도 좀 이거는 좀 위협적인 부분이죠 우리한테는. 이제 네. 군국주의로 가기 위해서 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또 일본에는 그 아까 지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진이 터지고 난 이후에 네. 새로운 세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부흥세라는 세금이 생겨났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부흥세라는 거는 이제 후쿠시마 지역 네. 그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좀 고통을 분담하자 네. 라면서 부흥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세를 전 국민한테 걷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니까 변한 게 네.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쯤에 이 부흥세의 일부를 방위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일부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돈이 방위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쓸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도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불효불급한 것들 그거보다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는 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네. 박물관의 그 입장료를 올리겠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올리겠다. 이중 가격제인 거죠. 네. 이중 가격을 하겠다. 외국인에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의 입장료를 올리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보고 너네들이 돈 벌어서 알아서 써라 뭐 그런 얘기군요 말하자면.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박물관한테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박물관 스스로 돈을 벌어라. 그래서 할당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들한테 이제 일정 양의 할당 금액을 정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넘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최악의 그 상황으로 간다면은 예. 박물관 폐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일본 박물관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급자족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참 그러네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상당히 중시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됐네요. 글쎄요, 저는 일본인들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사 왜곡하는 거 보면은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네. 스타일인가요?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네. 90년대 초반쯤인가에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다. 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일왕이 스스로 그러한 목소리를 냈어요. 공식 석상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보도한 신문이 아사히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사히 다 신문은 보도를 안 해요? 진보적인 성격의 신문이거든요. 예. 다른 신문들은 다들 조용히 메이저 신문들 다들 조용히 있었고. 그냥 무시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군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좀 전해졌고 네. 일왕도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예.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일본인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박물관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든요. 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네.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오구라라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재들을 싹 다 사들여서 일본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구라가 사망한 이후에 오구라의 아들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그걸 싹 다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돌려달라라고 말은 하는데 일본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 문화재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박물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개판이잖아요. 예. 일본 문화재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 문화재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관할까요?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돼요. 네. 예전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 니네들 뭐 경제적 수준도 그렇고 문화 수준도 그렇고 니네 문화재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뭐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오히려 반대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 니네들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빨리 돌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지금 빨리 돌려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저 아이돌 그룹들 보면 K-팝 그룹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한국 K-팝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정도 되면 그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어 배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한류가 존재했습니다. 아하.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선진국이고 문화 선진국. 정말 좀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겠군요. 일본 내에서. 그렇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예. 그게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아. 네. 이제 아빠, 네. 할아버지는 혐한이고 자식들은 이제 한류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가정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갈등도 벌어지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품는 그런 환상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뭐 네. 그러한 것으로도 연결되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을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었네 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류 덕분에. 그렇군요. 일본 서점에 가면은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서점에 들리거든요. 네네. 일본의 서점에 가면은 뭐 한류와 관련된 뭐 그러한 책들도 있는데 역사책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역사책이 한국 사극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극을 시대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시대별로 분리한 그 사극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일본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네. 요 그림 한번 좀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본인의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10대는 44.8%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 와, 10대는 높네. 20대는 35.3%, 30대는 27.7%. 네. 이걸 봤을 때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60대 가면 뭐 거의 0이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알고 지내는 제1교포 분 중에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 교실에 가면은 80대 분도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정도로 좀 전 연령에 걸쳐서 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네. 이제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네. 10대는 27.9%고 20대는 31.1%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어 그만큼- 아니고요. 아, 중국어 아니에요. 한국어입니다. 오. 예전에는 중국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어가 대세가 돼서 네,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웁니다. 영어를 제외한다면은 한국어가 가장 많은 거죠. 정말 큰 변화네. 네. 참 신기하네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어가 일본뿐만 아니라 네. 유럽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꽤 재미있게 본 일본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네. 유럽에서 일본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면서 좀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 네. 유럽에서도 이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럽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는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꽝 대신 닭이라고 좀 아무래도 한국과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일본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씁쓸하다. 아, 참 한국의 별일이 다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뭐 그러면서 좀 끝내는 정말 재미있게 본 기사가 있었는데 예, 그 정도입니다. 아, 참 정말 저 같은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잘 안 믿길 정도로. 근데 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을 만나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한류가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심지어는 어디서 왔냐라고 네.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 네.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일본인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궁금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예.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더 예. 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아, 오늘 일본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 이야기 또 한국과 이제 비교되는 그런 이야기들 청해서 아주 흥미롭게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신 작가님 네.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시게 예.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 정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잘 안 믿어지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 이야기 청해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